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16라운드 득팍에서 열린 대구FC와 FC서울의 경기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의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이제 나온 상으로는 3-4-3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4-4에 가까운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이 센터백 이한범, 김주성 그리고 미드필더 기성용, 오스마르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면서 후방 빌드업을 하는 형태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윙백이 높은 위치에 머무르기보다는 이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볼 거지만, 높은 위치에 머무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서 머무르면서 후방 빌드업을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구는 기본적으로 플랫한 5-4-1을 추구하려고는 하지만 후방 빌드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중앙 미드필더를 모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점적으로 수비를 형태를 치루었고, 때로는 5-3-2와 5-4-1을 번갈아 가면서 형태를 오고 가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적절히 압박을 하면서 중앙을 틀어막는 형태로 수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의 공격은 주로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측면에서의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해볼 거지만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서울의 공격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4명의 중앙 형태와 그다음에 양 윙백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구는 이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압박을 적절히 해주기 위해서 에드가와 세징야를 투톱에 가까운 형태로 계속적으로 스위칭이 좀 더 조금씩 일어나긴 하지만 이 2명의 미드필더를 제압을 하는데 굉장한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 대구가 좋지 못했던 경기들에 비해서 대구는 지구속적으로 최근 경기들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의 수비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중앙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이 간격을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을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면서 중앙을 틀어막는 수비 방법이 아무래도 잘 들어가고 있고, K리그의 다른 팀들이 이거를 잘 뚫어내지 못하면서 굉장히 적은 최근 경기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형수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에드가와 세징야가 기성용과 오스마를 압박하다 보니까, 물론 이 선수 2명이 기량이 좋다 보니까 중간중간에서 볼을 받긴 해요. 하지만 이 중앙에서 볼을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돌아서도 중앙에 이용래, 이진용, 고재현이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갈 수 있는 패스 길이 없습니다. 결국 패스가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윙백이 이 수비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스마르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기성용이 아래 위로 오고 가면서 경기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윙백으로 갔을 때는 대구가 지난 경기들에서 살펴봤을 때는 5-4-1의 형태로 취했을 때는 일단 센터 윙백이 나오지 않고 상대 윙백이 잡았을 때는 우리의 4에 해당하는 측면 미드필더가 가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렇게 중앙으로 에드가가 많이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홍철 선수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박수일 선수가 이 나상호 선수와의 컨비네이션, 그리고 합류해주는 기성용 선수와의 컨비네이션을 잘 했어야 됐는데, 문제는 대구의 수비가 굉장히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 1대1 상황의 싸움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나상호 선수 혹은 윌리안 선수가 스위칭을 하면서 이 자리를 바꾸긴 했지만,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 센터백 선수를 끌고 나오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끌고 나오면서 중앙 공간을 발생시켜야 하는 그 서울의 공략 방법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상호 선수와 조진우 선수 혹은 윌리안 선수와 김진혁 선수 간의 1대1 싸움이 굉장히 잘 됐고, 이 수비 상황에서의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일단 이 첫 번째 패스 길은 서울이 많이 힘겨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 윙백에서 홍철, 박수일 똑같은 맥락으로 이태석, 황재원 간의 1대1 싸움이 났을 때,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의 윙백 퀄리티가 서울의 윙백 퀄리티보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대1 상황에서의 일단 우세를 점했고, 특히 이 이태석, 황재원 간의 1대1 상황은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1대1 상황에서 일단 우세를 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상호 선수와 이 센터백, 이 양쪽 윙포워드들과 센터백 사이의 1대1 상황에도 기본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보니까 서울은 아무래도 조금 더 콤비네이션을 향한 사용을 해서 경기를 풀어 나갔어야 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나상호 선수가 예를 들면 박수일 선수가 볼을 받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조진우 선수를 끌고 나갔다고 해보죠. 그럼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기본적으로 황의조 선수 혹은 윌리안 선수가 침투를 해야 됐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황의조 선수가 너무 낮은 위치까지 볼을 전개해줘야 됐기 때문에 이 침투를 할 선수가 윌리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부터 들어와서 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 공간이 순간적으로 이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순간적으로 발생이 했지만 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뛰어 들어가는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가 일단 서울에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더뎠고, 그리고 이 중앙 미드필더의 기동력이 만약에 톱이 이렇게 끌려 내려오게 되면 결국 이 완쪽 윙포워드 혹은 미드필더까지도 이 공간을 활용할 서울은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이 공간 활용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고, 혹시나 이 황의조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침투를 했더라도 1대1 상황에서를 양쪽 윙백 간의 1대1 상황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서울이 빠른 템포로 패스를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실질로 안익수 감독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빠르게 패스를 투입을 하라고 나성화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소리를 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아마 이 서울이 대구를 뚫을 수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를 조금 더 칭찬을 해보자면, 이 혹시나 하프스페이스 공간이 가도 홍정훈 선수와 김진혁 선수가 빠르게 합류를 해주고 황재훈 선수가 한 번 더 수비 센터백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간 커버를 해주면서 대구는 거의 골대 앞에 벽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수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윙백 간의 1대1 싸움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황재훈 이태석 간의 1대1 싸움을 정말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이태석 선수도 이제 리그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풀백 자원이고, 황재훈 선수도 이제 2년차 선수임에도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 윙백 간의 1대1 싸움에서의 루즈볼을 발생시키는 그 황재훈 선수의 수비를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황재훈 선수가 이태석 선수가의 1대1 혹은 윌리안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고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측면, 대구의 오른쪽 측면, 서울의 왼쪽 측면 공간의 싸움에서의 1대1을 이겨줌으로써 루즈볼을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기송용 오스마르 선수가 아무래도 기동력이 떨어지는 미드필더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을 기본적으로 그리고 틀어막고 있었잖아요, 대구가. 그래서 틀어막고 있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중앙 공간에 숫자가 많단 말이고, 대구의 선수들이. 그래서 대구의 선수들이 빠르게 볼을 가져오면서 역습을 전개할 수 있었던 좋은 장면을 이 탈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장면이 황재훈 선수를 굉장히 칭찬하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었고, 기본적으로 이 측면에서의 공간 싸움이 서울이 미진했다 보니까 대구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역습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발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구의 빠른 전환과 역압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빠른 전환은 지속적으로 저희 대구 팬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전성기 때 보여주던 그런 역습 속도는 나오지 않았죠, 최근 경기들에서. 근데 이번 경기들은 지난 경기들이랑 다르게 조금 더 역습 전개가 조금 빨라진 모습이 많이 보였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서울의 미드진의 그런 기동력이 떨어지는 게 일단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을 잘 틀어막고 있었지만 서울이 아무래도 답답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측면으로 갔을 때 공격이 답답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중앙으로 볼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서 볼을 조금 대구가 끊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고, 이 볼을 끊어냈을 때 세징야 선수에 대한 압박이 앞서 언급했듯이만 미드필더들의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가 상대적으로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많은 공간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빠른 역습 상황에서 이 이태성 선수와 박수일 선수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대구의 역습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겠죠. 조금 더 밸런스 있는 운영을 하고 싶어서였을 텐데, 앞서 언급했듯이 공격적으로도
영양가가 없었던 배치였고, 수비적으로도 결국은 물론 이태성 선수가 빠르게 복귀를 해주면서 좋은 수비를 몇 차례, 두세 차례 보여주긴 했지만, 수비적으로도 뭐 역습을 안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희수 감독의 선택이 조금 더 좋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었던 측면 상황에서의 역압박 형태, 측면에서의 압박 형태를 조금 봐보고 싶은데, 첫 선제골 장면을 일단 저희가 지금 모식도로 표현을 해봤어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홍철 선수와 박소희 선수의 1대1 매치업, 그 다음에 고재훈 선수가 위치에 상관없이 이한번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 올라와 있고, 저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형태가 김진혁과 조진우 선수의 위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진혁, 나상호와 황의조를 마크하기 위해서 조진우 선수와 김진혁 선수가 포메이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슬로잉을 하면 공중볼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김진혁 선수와 조진우 선수가 나상호, 황의조에게 공중볼을, 저는 공중볼 싸움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포메이션, 틀을 깨는 그런 수비 형태로 김진혁 선수와 조진우 선수가 측면으로 수적으로 동료를 맞춰주면서 오히려 공중볼에서의 우세를 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헤딩 싸움에서 유리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뒤는 홍정훈 선수와 황재원 선수가 폭넓게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커버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저희의 포메이션과는 조금 유도리 있게 바뀐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수비 형태, 측면 압박 형태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B팀 중계할 때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제가 말을 많이 했던 게, 전방 압박은 하지 않는 건 괜찮아요. 뭐 측면을 위해 수비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공이 측면으로 갔을 때 압박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경기들에서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럽고요. 실제로 이게 득점으로도 이어진 장면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소희 선수가 공을 줄 데가 대구의 압박 라인이 정말 좁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높은 스로인으로 아까 앞서 언급했던 김진혁, 조진우가 있는 곳으로 공중볼 스로인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세를 점하고 있는 김진혁, 조진우한테서 공중볼 싸움을 이기게 되고, 여기서 루즈볼이 발생을 하면서 오스마르와 세징야가 경합하는 장면에서 루즈볼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에드가 선수가 볼을 헤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한범 선수와 김주정 선수의 마크맨 분배도 좋지 못했고, 이한범 선수와 김주정 선수가 겹치면서 고재현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했고, 이 장면이 이어지면서 세징야 선수가 이렇게 침투를 하는 형태가 발생을 하고, 고재현 선수가 정말 좋은 키패스를 넣어주면서, 사실 세징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볼을 받았냐고 물으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징야 선수가 역시 마법을 부렸죠. 이태경 선수가 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이태 선수의 뒤로 빠져 들어가면서 세징야 선수가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말 측면 압박은 저는 수비적으로 하는 팀에게도 꼭 필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측면에는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이죠. 왜냐하면 이 사이드라인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스의 선택지가 중앙에 있을 때보다 절반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수비의 패스 선택지를 강요하기가 정말 쉬운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의 좁은 압박을 형성하는 게 저는 대구에게서 정말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대구의 이런 최원권 감독의 노력에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6라운드 대구FC가 1대0으로 이겼던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구가 저는 처음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점을 점점 하나 둘씩 고쳐나가고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인 축구를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음 전북전도 좋은 결과로 승점을 따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